자, 지금은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자, 그러면 제 목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서 점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까지는 제 목소리가 안 들렸나 봅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제29 강입니다. 자, 지역사회 정주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지역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지역민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역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첫 번째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확인하는 확인학습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의례 및 언어생활 어휘를 확인하는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국어 문법 활동, 과제 해결 활동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정말 일상에서 종종 실수하시죠? 한국인인 선생님도 말을 할 때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 혹시 "사장님 밥 먹었어?" 이런 실수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하시죠? 우리 올바른 표현은 "사장님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어머니께서 오시는 중이시다." 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야기한다? "시어머니께서 오시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이시다라는 서술어까지 높여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집에 있니?" 근데 손자가 "네, 집에 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엄마는 아랫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집에 있니?"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손자는 엄마가 윗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 "네, 집에 계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선생님, 옷이 예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삐 틀렸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한다? "선생님, 옷이 예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선생님이 예뻐요." "선생님 옷이 예뻐요." 옷이 예쁘잖아. 그러면 옷을 높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옷이 예뻐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하나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높임말들도 우리 지역에 살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이 지역에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PPT 주세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은 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와 더불어서 예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나라와 똑같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을 한국에서는 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면서 취직 및 결혼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명절이나 부모님의 생일이 되면 자녀가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이러한 문화는 모두 다
효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효라는 단어는 처음 들었지만 아마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나라도 한국이나 모두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세요. 자, 그래서 효는 여러분 나라와 한국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살아계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에게도 적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은 명절이면 조상의 묘나 봉안당을 찾아가서 추모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성묘를 하는 것도 이러한 효에서 근원된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효는 다른 웃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탔을 때 노인,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자리를 양보하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면 함께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국에서는 효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유교 문화에서 바탕이 되었다고 한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PPT 주시겠어요? 자, 호와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예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말투나 행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여러분이 실수하셨던 또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높임말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의 말투나 존중하는 마음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한다?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요. 웃어른과 식사를 할 때는 누가 먼저? 웃어른 먼저 식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웃어른께 물건을 건네거나 받을 때도 두 손으로 건네고 두 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결혼식에도 부모님을 비롯한 웃어른께 먼저 인사를 하는 것도 모두 다 한국의 예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공적인 자리에서는 무슨 말? 높임말을 사용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이렇게 높임말을 가르쳐서 한국의 예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만큼 효와 예절을 중시한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PPT 주시겠어요?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국인의 사고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은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과거의 농경 생활에서 만들어진 공동체 의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일상화된 공동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레라는 말도 있고요. 품앗이라는 말도 있고요. 상부상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두레는 마을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 공동으로 농사를 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수네 집에서 농사를 하고 다음 주는 영인의 집에서 농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두레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이 집에서도 농사가 잘 되게 저 집에서도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이런 마을의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품앗이 그러니까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내가 오늘 철수네 집에서 일했으니까 다음 날은 영희네 집에서 일하고 이런 품앗이라는 교환 노동도 있고요. 그리고 상부상조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의 사고방식에는 어떤 말이 있다?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함께라는 말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PPT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자,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는 2002년에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2002년에 한국에서는 한일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한국의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때 "나오세요. 꼭 나와야 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야 우리나라에서 해. 그리고 우리 팀이 승리를 해야 돼. 우리가 응원을 해야 돼. 우리가 힘을 실어 줘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 모여서 "대한민국 빠바바바빠." 이렇게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 우리라는 사고방식이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997년에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요, 집에 있는 금을 나라에 줬습니다. 그래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한국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한 이런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함께하는 문화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PPT 주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만큼 한국에서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한국의 풍습, 한국의 문화에서도 우리 의례와 관련된 문화의 이런 의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결혼과 관련된 문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혼. 자, 우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결혼 관련 어휘를 살펴보면 연애하다, 선을 보다, 중매결혼, 이혼하다, 결혼하다, 약혼하다, 연애결혼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러닝 자료에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어가 궁금하신 친구들은 우리 메타버스 안에 보면 자료방 있는 거 아시죠? 자료방에 가셔서 자,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이 다 끝나고 말입니다. 자, 다음 PPT 주시겠습니까? 자, 한국의 결혼식 모습입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그리고 사회자, 주례, 하객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결혼식을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이러닝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이러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다음 PPT 주세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결혼과 관련된 어휘는 축의금을 내다, 필요연을 하다, 패백을 하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PPT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 의례를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와 관련된 어휘입니다. 고인, 영정, 조문객, 조문하다, 조의금을 내다, 빈소, 장례식장, 상주, 상을 당하다, 상복을 입다. 마찬가지 이 어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러닝 자료에 있으니 수업이 끝난 후 가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료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쭉 선생님 보여주세요. 네. 아마 한국인들은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처음 듣는 단어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어휘도 한국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도 우리 이러닝 자료에 있으니까 수업이 끝난 후 꼭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종교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말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우리 돌아가신 표현도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다른 것보다 아마 고급스러운 어휘를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 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역에 살려고 하시면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우리 그러면 언어 생활과 관련된 어휘들을 한번 볼까요? 자,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역에 사시면서 이제는 지역민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죠. 특히 올바른 한국어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 예절을 지키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며 표준어를 구사하며 정확하게 발음하며 적절한 호칭을 쓰며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우리는 올바른 언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한국인들도 언어 예절을 지키며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하며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며 표준어를 구사하며 정확하게 발음하며 적절한 호칭을 쓰며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올바른 언어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네. 비속어 사용을 하지 않다.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닌가요? 아니면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지 않다. 아닌가요? 아마 여기는 대구 경북 지역이라서 표준어를 구사하다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마다 사투리, 방언들이 있죠. 지역말이. 그러다 보니까 표준어 구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언어 생활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는 올바른 언어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PPT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네. 자, 오늘 우리 제29강에서는 지역민의 삶을 통해서 한국인의 사고 방식에 대한 효와 예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의례와 관련된 올바른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OX 레이싱에서 오늘 배운 어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그러면 OX 레이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몇 번을 반복을 해야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물론 네.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게 인사를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네. 디나 씨 오셨네요. 자, 그런데 전체 네트워크가 지금 아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우리 그러면 제 오늘 29강 2 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배울 문법은 자, 첫 번째 을래야 을수가 없다와 뭐뭐길래라는 문법입니다. 아마 배웠던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처음 배운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첫 번째 문법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지금 보이십니까? 자, 화를 내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를 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뭐 상대편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났다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일이 일어났다든지 했을 때 우리 화를 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분명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화를 낼 수가 없을 때 표현합니다. 어떻게? 화를 낼래야 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때 쓰는 표현이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뜻을 한번 볼까요? PPT 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선생님은 아마 남편 때문에 화가 났겠죠? 어젯밤에 술을 먹고 늦게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화를 내려고 이제 내가 정말 저 남편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선생님에게 우와. 뭘 줬을까? 그래. 어. 반지를 줬어요. 우와. 그때 선생님이 화를 낼까? 화를 안 낼까? 화를 안 내야죠. 반지를 주는데.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화를 낼래야 낼 수가 없었다.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PPT 주실래요, 선생님?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을래야 을 수가 없다는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화를 낼래야 화를 낼 수 없다처럼 앞에 화를 내다 동사 뒤에 화를 내다 동사가 반복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마이크 켜시고요. 첫 번째 문장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분은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 낙천적이어서 미워하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어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밖이 시끄러워서 책을 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책을 읽다를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말로 문장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읽을래야 읽을 수 없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부탁을 거절하다. 그런데 거절하다를 우리 내가 처음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과 다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든다?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아무리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다. 그런데 이해하다,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 화를 낼래야 화를 낼 수가 없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다.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다.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가 없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맞아요. 선생님은 지금 노트북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 또 선생님이 PPT 자료를 제공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지만 지금 컴퓨터를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7시부터 들어오고 싶었지만 일을 해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어떻게 이야기한다? 메타버스에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말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뭐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법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문법은 길래입니다. 길래. 자, 우리 길래는 자, PPT 주세요, 선생님. 네, 전체 다 주세요. 뒤에 오는 문장에서 한 행동의 원인이나 이웃을 나타낼 때 우리는 길래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뒤에 PPT 하나 줘 보실래요? 자, 전화를 안 받다.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자, 우리 전화를 안 받다. 집으로 찾아갔어요. 자, 이 사람 왜 집으로 찾아갔어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자, 그래서 뒤에 오는 문장의 행동이 앞에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우리는 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 집에
찾아갔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서. 자, 그럼 우리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집으로 찾아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문장의 행동이 앞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우리는 뭐뭐길래라는 말로 씁니다. 자, 그러면 앞에 PPT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뭐뭐길래라는 말은 모두 다 먹다, 먹길래, 가다, 가길래라고 하고요. 형용사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쁘길래, 재미있길래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다음 PPT 주시겠어요? 자, 하나 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부모님께서 얼마나 보수적이다.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수학여행도 못 간 네, 이유, 원인이 어떻게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부모님이 부모님이 얼마나 보수적이길래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상자를 못 들다 도와줬어요. 자, 도와준 이유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상자를 못 들길래 도와줬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저분은 얼마나 정이 많다. 사람들을 늘 잘 챙겨주시는 걸까요? 늘 잘 챙겨주는 결과의 원인이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분은 얼마나 정이 많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얼마나 정이 들다. 저렇게 헤어지지 못하는 걸까? 저렇게 헤어지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결과의 원인과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한다? 얼마나 정이 들었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PPT 자료에서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보세요. 보수적, 이길래라는 보수적이라는 말은 명사죠. 받침 있어요. 그래서 이길래라는 말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 문장에서 많길래 보이시나요? 많다. 형용사에서도 길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서 들었길래처럼 과거의 의미도 우리 아낄래, 얻길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래는 뒤에 오는 문장에서 한 행동의 원인이나 이웃을 나타낼 때 우리는 뭐뭐 길래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제29강 지영민의 삶에서 문법 활동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을래야 을 수가 없다. 하나는 뭐뭐 길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 게이미피케이션 OX 퀴즈 활동에 가셔서 오늘 배운 문법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디나 씨도 들어오고요. 선생님 괜찮아요? 감기 걸렸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좀. 잊지 괜찮아요, 좀. 네, 마요. 괜찮습니다. 네, 아유, 얼마나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감기에 걸려서 여러분을 직접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퀴즈 하세요, 퀴즈. 자, 우리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게 도저히 화를 낼래야 낼 수가 없었다. OXXO, 자, 우리 을래야 을 수가 없다는 앞에 의도는 있었지만 결국 할 수 없을 때.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그녀가 상자를 못 들고 있길래 내가 도와줬어요. 오, X? 오, X? 녹화용만 지금 X로 가 있나요? 와,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입니다. 얼마나 정이 들길래 저렇게 헤어지지 못하는 걸까? OXXO? 얼마나 정이 들길래 저렇게 헤어지지 못하는 걸까? 음. 우리 아까 들었길래라고 이야기했지. 어머, 최종 한 명 이반 씨가 남아서 우승자가 됐네요. 우리 나중에 이반 씨랑도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 지금 자, 그 박가인 선생님 지금 제가 그 PPT를 말하기 있는 PPT로 드렸나요? 뒤에 PPT 자료가 말하기 자료가 있던가요? 아, 있어요? 말하기. PPT에 말하기 자료가 있던가요? 자료 없죠?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문법에서 지금 없는 자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마이크가 다 안 되죠? 맞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교실로, 우리 강의실로 가서요. 잠깐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A 선생님들, 우리 모든 학생들 강의실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다 들어오셨습니까?
모두 다, 네, 들어오셨습니까? 네, 제가 아마 저희 동네가 가장 네트워크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도 제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제29강 지역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한국사에 정주를 하시는데 어디에 사시든 대구에 사시든 또는 경산에 사시든 경상북도에 사시든 간에 지역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시면서 을래야 을수가 없다 또는 뭐뭐길래라는 문법으로 본인의 한국 정주를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오늘 배운 문법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겪었던 일 중에 을래야 을수가 없다 또는 뭐뭐길래 라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 분은 없을까요?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가장 늦게 들어온 디나 씨. 디나 어딨나요? 자, 디나 씨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자, 디나 씨 선생님 목소리 들리나요? 아, 여기 마이크 안 되나요? 선생님? 예, 예, 들어요. 아, 되지. 그렇지. 자, 디나 예, 씨. 예. 디나 씨, 오늘 하루 뭐 했어요? 오늘 일해요. 늦게 오늘 일 왔어요. 했어요? 예.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어요? 어, 아침에 음. 8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요. 아침에 8시 반부터 예,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예. 그러면 모두 12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맞아요? 아니, 오늘만요. 오늘만? 예, 오늘만은 늦게 퇴근해요. 그랬군요. 자, 예,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디나 씨는 7시 수업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문법이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문법이었습니다. 나 앞에는 어떻게 의도가 있었지만 뒤에는 어떤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시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일을 해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디나 씨가 한번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걸로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렵나요? 네, 좀 어려워요. 그렇구나. 맞아요. 우리 을래야 을 수가 없다는 아마 오늘 처음 배우는 문법일 수도 예, 있어요. 자, 처음 그렇, 배웠는데 좀 어려워요. 그렇군요. 맞네요. 혹시 달성군의 유진 씨 선생님 목소리 들리나요? 달성군 김유진 씨. 유진 씨는 선생님 목소리 안 들리나 봐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오늘 처음 배웠 분들은 아마 동사가 화사기신 목소리 들린대요. 저는 이제 들려요. 자,
을래야 을 수 없다라는 문법이 어려운 이유가 같은 동사를 2번 반복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뭘 할 때 내가 의도했지만 결과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 29강입니다. 그래서 지영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국에 잘 정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29강 마치기 전에 자,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만족도 조사 지금 올라가나요? 채팅방에. 네. 그래서 자, 만족도 조사는 매 강마다 여러분이 만족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이 강에서는 어휘가 어땠는지, 오늘 이 강에서는 문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조사를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다음에 또 강의를 만들 때 이걸 보고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넣어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만족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모두 다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그 자리에서 하트 뿅뿅 누르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하트 여러분 아시죠? 박수 말고 똑같이다. 하트로 우리 한번 올리면서 제29강 지영민의 삶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트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하트. 네, 감사합니다. 김재후 DA가 어디 갔을까요? 자, 이제 제 30강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